세계 속 수학이 숨어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서 떠나는 책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웠던 수학을 그 나라의 역사, 정치를 통해서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네, 수학에서 꺼낸 여행의 저자 안소정 작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학에서 꺼낸 여행 어떤 책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수학에서 꺼낸 여행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수학과 여행이 결합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행기 속의 수학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인데요. 근대 과학혁명을 이루고 근대 문명을 발전시킨 프랑스나 영국, 미국을 여행하면서 근현대 수학의 현장을 찾아가 보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수학을 또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활동한 데카르트나 페르마, 뭐 뉴턴 같은 그런 수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좀 계기는요. 처음에 그 책을 쓰면서 여러 책을 쓰면서 수학적 예로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같은 문명 유적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현장을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이탈리아, 뭐 인도로 문명 지역들을 여행하고 수학을 다룬 책 배낭에서 꺼낸 수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 이 책은 바로 그 책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17세기 이후에 근현대 수학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여행을 하면서 프랑스나 영국, 미국을 떠나면서 수학을 찾아보고 쓰게 되었습니다. 예. 여행은 좋아하시는지요? 여행을 좋아하고 또 예. 해외에 체류한 경험도 있어서 여행을 좀 아. 자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 쓸 때도 더 재밌게 쓰셨을 것 예, 같은데요. 예. 그럼 먼저 프랑스 파리로 가볼까 합니다. 예, 예. 지수함수 있지 않습니까? 예. y는 예, 2의 X는, x는 그렇죠. 예. 그래프를 닮았다고 하는데 예. 에펠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예. 그럼 이 그래프하고 닮은 꼴인가 예, 봅니다. 그렇죠. 에펠탑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에 기념해서 세워진 에펠탑인데 이 에펠탑 측면 곡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가운데로 하나로 모여지면서 곡선을 이루는데요. 예. 굉장히 상승하는 이 곡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서 에펠탑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 곡선의 모양이 y는 2x라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 그래프 모양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래프는 사실 x축, y축이라는 그 좌표 평면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좌표를 처음 만든 사람도 역시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인 데카르트가 좌표를 처음 만들어냈죠. 그래서 데카르트에 의해서 함수나 방정식 같은 그 대수를 이제 기하학이라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데카르트가 좌표를 처음 만들게 된 그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예. 몸이 약한 데카르트가 누워 있다가 천장에 움직이는 파리를 보고 파리의 위치를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다가 가로로 움직이고 세로로 움직이는 그 파리를 위치를 따라가다가 이제 예. 좌표라는 걸 처음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덕분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파리 에펠탑 가면 사람들이 이제 기념물이니까 앞에서 사진 찍고 예. 그냥 오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그렇죠. 들으면서 보니까 또 색다른 재미가 예, 예. 있는데요. 에펠탑에 또 다른 수학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수학이 숨어 있는 건가요? 예,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에펠탑 같은 건축물을 보면은 거기서 수학을 찾아보는 재미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펠탑의 그 높이 같은 경우도 에펠탑은 300m 높이인데 그 아래에서 내려다 보면은 78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이 각도도 우리가 가로와 높이를 계산을 해서 삼각비로 계산을 하면은 그 조망 각도를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렇고 에펠탑을 이제 그 곡선을 따라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은 꼭대기에서 파리 시내를 조망할 수 있잖아요. 그 조망 거리도 이 거리도 함수식을 통해 가지고 조망 거리가 약 62km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 예. 62km라면은 파리 시내뿐 아니라 파리의 외곽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고 또
그 에펠탑 곡선의 모양이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는 또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도 그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몽주가 창안한 화법 기하학이라든가 투영도를 통해 가지고 에펠탑의 그 평면도도 그려볼 수 있고 이렇게 에펠탑을 통해 가지고 여러 수학적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 하나에서도 수학적 요소가 예. 이렇게 다양한 게 좀 재밌네요. 예. 자, 이번에는 조금 옮겨서 영국 런던으로 가보죠. 세인트폴 성당에서 통계학이 나왔다.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세인트폴 성당은 17세기 런던 대화재 이후에 수학자 크리스토프 렌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것인데요. 예. 그 웅장한 돔 등 그 타원형 돔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돔 건축에서 볼 수 있듯이 수학적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대화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화재로 기록되어서 당시 런던 시가지가 대부분 파괴될 정도로 이런 그 큰 화재인데요. 이 대화재 이후에 이제 보험 제도가 화재 보험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생겼고 또 이런 보험료 책정을 위해서 화재의 가능성이라든가 화재 뭐 횟수,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한 통계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후로 이제 통계가 인구라든가 실업, 뭐 세금 등 국가 정책에 통계가 활용되게 되면서 더욱 통계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나폴레옹이 수학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고 써 있는데 뭐 애정을 가지면서 수학을 프랑스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또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당시는 유럽은 뭐 어학과 문학의 중심이 교육이었고 수학을 뭐 특정한 사람들만 수학 공부를 하는 시기였는데 나폴레옹에 의해서 국민 교육 제도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수학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을 하고 입시에도 포함되도록 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요. 또한 나폴레옹은 그 프랑스 수학의 최고 수학 명문 학교인 에콜 폴리테크닉을 적극 지원하고 수학자들을 최고 대우하면서 수학자들을 정부 요직에도 등용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 라플라스라든가 몽주, 뭐 프리에 같은 수학자들을 자신의 측근에 두고서 국정을 같이 동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또 수학을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수학의 발전과 우수성은 그 나라의 번영과 관계가 있다. 수학은 바로 국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나폴레옹이 그 포병 장교로 예, 일했던 예. 것을 알고 있었는데 포병할 때도 이게 아무래도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활용이 예, 되니까 예, 예. 그 수학의 조예가 깊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좀 부드러운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디가 가장 기억에 남은 장소였습니까? 기억에 남은 장소는 가장 처음 갔던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될 수가 있겠고 또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아침 일찍 올라서 그 파르테논 신전을 거의 문 개장할 때 처음 가봤어요. 예. 근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르테논 신전을 봤을 경우에 무슨 돌덩이만 있지 저게 무슨 감동을 주는가 이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천 명 정도가 몰려서 구경을 하느라고 거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예. 저는 이제 문을 처음 열 때 올라가 봐가지고 거의 몇 명 안 되는 사람 거의 저 혼자이다시피 그렇게 신전을 바라보게 된 게 가장 큰 감동으로 남고요. 근데 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건 가장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로 세로의 그런 길이와 높이가 황금비를 이루는 1대 1.618이라는 그런 황금비를 이루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서양에서는 이 황금비라는 게 많이 사용을 되고 있는데 건축물에 우리나라에서는 1대 1.414라는 비례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례는 루트 2죠. 1.414는. 그 루트 2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되는데 이 길이를 가지고 석굴암 건축에도 이용을 했고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경우에도 이 비례를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황금비가
보다는 저희 금강비라는 이런 그 무리수를 이용한 비례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쓰였는데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 서양 수학만 이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좀 하면서 수학책을 썼는데요. 예, 앞으로는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동양 수학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재미있는 수학을 위해서 또 재미있는 책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에서 꺼낸 여행 저자 안소정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